5.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동북공정 대응 인식. 1. 초대 김용덕 이사장. 국민의 오해와 흥분을 막는 게 우리의 역할.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과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볼 때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한 모든 학자가 2007년 동북공정은 끝났다고 보았다. 신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공정을 지방기관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중앙에서도 11차 5개년 계획에도 계속 실행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의 정부기관과 학자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도한 것이 통신사인 연합뉴스이므로 다른 신문에서 다시 받아 분석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런 신문 기사도 없었다. 2006년 9월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합류한 고대사 연구자들은 어수선한 1년 동안 새로운 재단에 적응하느라 눈치만 보고 2006년에 이어 2007년도 동북공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안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동북공정이 끝나는 해인 2007년 동북공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고 동북공정 5년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 주소가 어떤지 검토하는 대대적인 연구와 토론이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동북공정 대응팀은 그럴 능력도 의욕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부임한 이사장 김용덕이 동북공정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주년을 기념하여 신문에 인터뷰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의 기사를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북아 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1.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을 막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 몇 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그에 맞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은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때였습니다. 2006년에는 좀 잠잠해졌고 2007년도 현재로서는 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문제에 대해 왜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은 고마운 일이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정확한 역사 알기를 위해 역사책을 읽는다면 역사 드라마를 볼 때에도 자기 주견을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나라 것에 대한 평가도 할 줄 아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 재단이 가진 역사관이라고 봐도 됩니다. 2. 고구려 연구재단과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의 후신으로 주변 국가의 역사 갈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맡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이 27일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용덕 이사장은 이제 역사전쟁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역사 외교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쟁이란 승패를 보겠다는 것인데 학술적인 면에서 승패란 위험한 생각이라며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역사재단 김용덕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은 1.
우리 국민이 역사에 대한 오해를 하여 흥분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막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고 2. 학술에서는 승패가 없는 것이므로 역사 전쟁을 벗어나 역사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구려 연구재단이 교육부의 주도로 세워졌다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외교부의 힘이 크게 작용해 처음에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기획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 자리는 외교부에서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새로 들어선 동북아 역사재단은 역사 침탈을 중지시키고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일은 포기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활동의 중심이 한일 관계로 옮겨가게 된다. 앞에서 본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07년 주요 사업 가운데 사이버 독도 역사관 오픈은 들어가 있지만 3차 한중 학술 대회는 끼지 못했다. 중요 행사가 아니었다. 2007년 3월 5일 조환복 제2대 사무총장 취임. 8월 14일 사이버 독도 역사관 오픈. 9월 1일 출범 1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동북아의 협력을 위한 모색. 내셔널리즘과 보편주의의 조화. 9월 10일에서 16일 출범 1주년 기념 동북아 역사 주간. 9월 12일 출범 1주년 학술회의 개최. 상이한 역사인식, 그 책임과 민족, 영토. 9월 14일 역사 NGO 세계대회 개최. 동북아 역사재단 역대 이사장들의 동북공정 대응의식.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러한 동북공정 대응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동북공정은 명목만 이어갈 뿐 재단의 모든 힘을 한일 관계 문제에 쏟았다. 그것은 역대 이사장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김학준만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치학자이고 나머지 4명은 모두 근대사 전공으로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였다. 1. 초대 김용덕, 서울대 학사, 하버드 박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명예교수, 일본 근대사 전공. 2. 이대 정재정, 서울대 박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전공. 3. 3대 김학준, 서울대 학사, 피츠버그대 박사,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등에서 교수, 정치외교학 전공. 4. 4대 김호섭, 서울대 석사, 미시간대 박사,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본 정치, 한일 관계, 일본 외교정책 전공. 5. 5대 김도형, 서울대 학사, 연세대 박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말 일제강점기 전공. 6. 6대 이영호, 서울대 박사, 인하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개항기 일제강점기 전공.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의 고대사 전공이라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고 정치학자 1명을 빼고는 모두 한일 관계사 전공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출신과 전공도 문제이겠지만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임기로 무슨 전략과 전술을 한중, 한일 역사 전쟁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수십 년씩 근무하면서 영토와 국경 이론을 만들어내고 역사 침탈을 지휘하는 마대정, 려성, 이국강,
이대룡과 비교해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온다. 2. 외교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역사적 평가. 2003년 후반기 동북공정이 알려준 뒤인 200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외교부의 발언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06년이면 이미 동북공정이 국책으로 우리 역사를 침탈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국회에서 동북공정을 중화인민공화국이 학자들의 단순한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외교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고도 편한 외교를 하기 위해 실제 정황과 전혀 다른 의견을 국가와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다. 이때 외교부 장관은 반기문으로 2006년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여 한창 바쁠 때였다. 그리고 학술적 해결을 맡아 최전방에서 동북공정에 대응해야 할 김용덕 이사장은 쳐들어온 적이 잘못이 아니라 국민이 잘못 알고 동요하고 있어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외교부 장관 반기문과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보면서 바로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황윤길과 김성일이 1년 뒤인 1591년 3월 1일자 귀국하여 보고한 내용이 떠오른다. 부산으로 돌아와 배가 머무르자 윤길은 임금께 보고하면서 실정과 형세에 대해 반드시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결과 보고할 때 임금이 불러서 보며 물어보니 황윤길은 앞에 보고한 바와 똑같이 대답하였다. 성일이 아뢰었다. 신은 그런 정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황윤길이 번거롭게 아뢰어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니 사리에 크게 어긋납니다. 임금이 물었다. 수길이 어떻게 생겼던가? 황윤길이 아뢰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김성일이 아뢰었다. 그의 눈이 쥐같이 생겨 크게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이는 김성일이 이처럼 말마다 다르게 한 것은 일본에 갔을 때 황윤길 등이 겁에 질려 채통을 잃은데 화가 나서 그런 것이었다. 당시 조헌이 화친하자는 대책을 세차게 공격하면서 외적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모두 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서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교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패를 갈라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상룡이 김성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황윤길과 일부러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김성일이 말했다. 나도 어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조정과 백성이 놀라서 갈팡질팡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3.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문 학술단체 공동연구 배제. 1. 동북아 역사재단의 사 고구리 연구회 지원 제의.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해라. 2006년 12월 21일 고구리 연구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침탈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2차 중간 발표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논리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외에 있는 먼 회의장까지 동북아 역사재단
이균동 전략기획실장이 찾아왔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근무하는 김일권 박사의 안내로 동북공정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다고 했다. 3개월 전 출범 당시 한일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제1연구실과 한중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제2연구실, 영토, 영해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제3연구실이 있었고 전략기획실장은 외교부에서 파견된 국장급이었다. 25명의 학자들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집요하게 토론하는 현장을 본 기획실장은 외교관답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당시 새로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서는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2006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예에서 보듯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 단체가 큰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수없이 만나고 전화하고 했으나 다음 해인 2007년 3월이 되어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 우리 이사장님을 한번 만나주세요 라는 부탁에 따라 3월 26일 이사장과 면담을 했다. 고구리 연구회는 고구리 발해에 대해 유일한 전문 연구 단체이고 많은 프로젝트가 있으니 지원해달라고 부탁하자 즉석에서 담당자에게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제출해도 다 해주지 않으니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실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그래서 동북공정 대응 논리와 중화인민공화국 학자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 등 아주 중요한 장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몽골과의 공동학술회의, 러몽한의 공동발굴 등 8가지를 모아서 가능한 한 많이 신청했다. 그 가운데 3년 계획으로 만든 동북공정 대응 논리만 보면 다음과 같다. 2.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 제출한 연간 계획 1.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발해 연구 논문 수집 및 분석 2006년 그간 수집한 목록을 통해 가능한 많은 논문을 입수한다. 2007년 1945년 이후 나온 모든 논문을 입수하여 분석한다. 2008년 입수한 논문을 정리하여 DB로 만들어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 발해 연구 논문 번역 2006년 1차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선정하여 번역한다. 2007년 2차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선정하여 번역한다. 2008년 이상 번역한 논문을 윤문하여 출판한다. 1권 동북공정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2권 귀속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3권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조선과 한사군 연구 4권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예맥 부여에 대한 연구 조건 문제 5권 지방정권 중원과의 관계 조공과 책봉 6권 지방정권 소수민족 북방 문제 전쟁 7권 지방정권 문화와 고고학 8권 고구리 멸망 후 고구리 유민의 문제 9권 발해국의 성격 문제 남북국 시대론 10권 건국 주도 세력 및 종족 문제 주민 구성 3.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2006년 1차 연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연구사 중화인민공화국의 논리를 분석한다. 2007년
2000년도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2008년 이상에서 나온 성과를 한글, 영문, 중문으로 출판한다. 4. 2007 연구성과 발표 및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는 국내 학자 20명, 해외 학자 10명 정도의 대규모 행사로 우선 그동안 개발한 대응 논리를 국내외에 알리고 아울러 외국 학자를 10명 남짓 초청하여 공동 논리를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외국 학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과 직접 연관이 있는 몽골, 러시아, 터키, 인도 같은 주변 국가의 학자들을 초청한다. 5. 2007 몽골 발굴 및 국제대회. 1. 한러몽 합동 돌궐 무덤 발굴. 고구리와 같은 시기에 북방 문화를 알 수 있는 발굴. 2. 한몽 국제학술대회. 동북공정보다 먼저 역사 침탈 문제를 겪은 나라와의 공동대회. 3. 연구 계획만 빼내고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동북아 역사재단. 이렇게 올리면 적어도 연구 성과를 영문과 한어로 발표할 비용을 후원한다든가, 이것이 다 안 되더라도 나머지 단기 계획 가운데 한두 개라도 후원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한 달 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몽골 발굴이나 한몽 학술 대회는 방송이나 신문사하고 합동으로 해도 가능하다. 1999년 조선일보와 KBS와 광개토 태왕 서북 정복로 대탐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정지 상태였다. 재단 이사장이 지시했고 기획실장이 직접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6월에 발굴을 떠나야 하는데 50일이 다 되어도 가부간 연락이 없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다. 1. 생략. 2. 동북공정 관련 총 5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본 재단에서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재단은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재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재단의 사업 공보 시에 귀 연구회가 추진하려는 연구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본 재단의 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은 한 푼도 안 해주고 고구리 연구회의 사업 계획은 완전히 파악하는 천재적인 기량을 발휘했다. 이사장이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기획실장의 고백이다. 나중에 한규철 회장에게 들으니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한 단체가 턱도 없이 8억을 신청했다. 기획실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해야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사장은 그래서 많이 신청한 액수 가지고 뒤통수 치는 한심한 쇼를 벌인 것이다.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돌이켜보면 글쓴이가 너무 순진했었다.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 초대 김용덕 이사장과 현재 이사장이 나눈 대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영호. 재단 설립 초기는 전략을 굉장히 중시한 시절이어서 연구 결과를 정책과 전략 개발에 많이 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고구려 연구재단과 바른역사 정립기획단이 확보한 연구 인력을 재단이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 인적 자원은 우리 재단이 현재까지 오게 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의 동북아 역사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부임하면서 느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김용덕. 저는 연구위원은 물론 행정직원도 모두 연구자가 돼서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 해의 연구과제를 한 가지씩 제출하게 했고 후반기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라고 했지요. 매주 수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세미나를 열었어요. 연구 주제를 명확히 하고 연구의 지속성이 쌓이면 재단에 저력이 생깁니다. 어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즉각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분야를 오래 연구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 재단이 컨트롤해야지 외부에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방향은 우리 재단이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문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최일선에 투입되어 동북공정에 대응해야 할 부대를 신입사원 연수하듯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또 전문가에게 과제를 의뢰하더라도 연구 방향은 재단이 설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협업하여 연구를 나누어 진행하고 정책을 개발할 의도가 없었다. 1. 동북공정 관련 사업은 재단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이 동북공정을 한다고 온 나라가 나서서 비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와서 간신히 수습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004년 이후 고고학은 길림대 변강고고연구소, 통하사범대의 고구리연구원,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리연구중심 같은 연구기관으로 분산해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힘들게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을 주눅들게 하면서 국가기관이 당당하게 모든 일을 독점하고 있다. 어느 날 외교적으로 크게 발목 잡힐 일이 있을 것이다. 2. 이 재단은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후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후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위에서 신청 당시의 연구 계획을 보면 알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 3. 앞으로 사업 공모 시 신청하란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하수인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 돈 준 만큼만 연구해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소프트웨어는 전문가만이 만들 수 있다. 언젠간 고구리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 그 많은 실적은 그다지 많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한마디로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 태생적 한계성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대응할 수 없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이 한 몇 가지 데이터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시해도 한국 외교관이 그것을 방어할 논리도 자료도 없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 5. 전문가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접 지원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나는 두 단체가 생겨서 지금까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독일 대사관에서 찾아와 동북공정과 북한 붕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1, 2년만 되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 전문가를 찾지 않는다. 나는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 관한 한 20년간 한결같이 조사했고 자료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학계나 재단에서는 접근 금지가 되어 있다. 6. 이제 학문의 세계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싸우는 것보다 국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학자나 재단들과 싸우는 것이 몇 배, 몇십 배 더 힘들었다. 위의 글은 2009년 정년퇴직할 때 낸 개인사 대한민국 대학교수에 실린 글이라 현재 보면 시제와 어법이 좀 이상한 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전략기획실장의 노력은 진심이라고 본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번에 걸쳐 전 직원들에게 강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첫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아직은 자체 조직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자 했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 조직이 해야지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사장의 인식에 막혀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었다. 4. 현실. 역사 전쟁에 동참한 기업과 발을 뺀 기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리 전문 학술 단체를 경쟁 상대로 보는 국가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민간 학술 단체인 사고구리 연구회를 경쟁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구려 연구재단이나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다. 일사불란하게 쳐들어오는 적을 분열된 아군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가 예산으로 살아가는 세력이 있으니 그 안에 들지 못한 연구자는 연구를 계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몇몇 기업이 자금을 대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역사 독립을 위해서도 국가보다는 국민의 협력이 더 효과적이므로 몇 가지 보기를 남기려고 한다. 1. 동북공정과 삼성, 네이버.com 2004년 동북공정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사회 문제가 되자 갑자기 주요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일한 고구리 연구 단체인 고구리 연구회를 돕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에도 나는 각 회사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했다. 그리고 이제 고구리 연구회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내심 기뻐했다. 가장 큰 회사가 가장 발빠르게 찾아왔다. 삼성에서는 소비자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00원씩을 적립하여 그 돈으로 고구리 연구회를 지원하고 애니콜이 한 대 팔을 때마다 내가 출판한 책 한 권씩을 사은품으로 기증하겠다는 계약을 하였다. 네이버.com에서 찾아와 고구리 연구회 돕는 모금 운동 코너를 만든다며 사진 50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삼성은 시작한 지 한 달, 네이버.com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계약건이 있어서 잠깐 중지하고 연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유다. 실무자들은 정말 좋은 이슈고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좋은 멋진 아이템을 찾았으나 고위 정책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만일 독도 문제에도 그랬을까? 아니다. 유독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모든 기업이 이렇게 단숨에 발을 빼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기업은 바로 보복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한국 최대 기업에서 한 달 뒤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고
전화하기조차 미안해하는 네이버.com 담당자가 보내는 조기 한 상자를 받았다. 2. 동북공정과 기업은행의 고구리 지킴이 통장. 2004년 이후 고구리 붐을 타고 모금에 성공한 보기가 기업은행의 고구리 지킴이 통장과 KTF의 고구리 요금제이다. 기업은행은 고구리 연구회와 연관지어 이벤트를 한 것은 아니지만 2번에 걸쳐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나지 않는다. 물론 기업이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수준 낮게 마케팅하는 회사는 처음 보았다. 모금된 기금으로 고구리 역사 유적 답사단을 현장에 보내는데 고구리 연구회가 그 행사를 맡았다. 나는 역사 교사들을 선정해서 보내자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각 지점에서 추천하는 교장이나 행정 책임자들을 추천했다. 다시 말해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주는 행사로 써먹은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번 고구리 역사 유적 답사를 했지만 이 교장팀처럼 공부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답사를 온 것이 아니라 은행 거래의 대가로 대접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정말 한심했다. 교육부 장관도 우리한테 어르신들 수고하신다고 하는데 서길수는 너무 건방지다라는 것이었다. 내가 고구리 유적을 잘못 안내하거나 설명을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면 좋지만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국제학술대회 후원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때는 더 가관이었다. 고구리 연구회 임원들은 모두 기업은행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대회 때 협정을 맺는 쇼를 연출해야 하는 등 학자들로서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래서 예금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기업은행의 이미지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3. 동북공정과 KTF의 고구리 요금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KTF의 고구리 요금제이다. 나중에 홍보실로 넘어가 기업 홍보와 연관되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기금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사 고구리 연구회에서는 주 KT 프리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06에서 2007년 2년 동안 전국의 전문학자 25명이 참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에 관한 철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였다. 대응 논리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1.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945에서 2006년 발표된 논문 모음 사업. 프로젝트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 번역 사업. 프로젝트 3. 동북공정 대응 논리 연구 개발 사업. 1그룹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침탈의 기본 시각에 대한 기초 연구. 1. 서길수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2. 우시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전개와 적용. 3. 정병준 중화인민공화국의 번속 이론에 대한 연구. 4. 김지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고구려 발해사 서술. 5. 송용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사양용에 대한 연구. 2그룹 고구려의 연원에 관한 연구. 고구려는 중화인민공화국 땅에 세웠다. 6. 박선미 동북공정에 나타난 고조선사 인식 논리와 문제점. 7. 기수연 현도군과 고구려의 건국에 대한 연구. 8. 이도학
삼국에 관한 주변 국가의 인식에 관한 연구. 3그룹 고구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 아니다. 9. 강선 고구려와 북방민족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견해. 10. 김용만 고구려 후기 고구리 수당 북방제국의 대립관계. 11. 서영대 고구려의 천하관. 12. 박아림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연구. 13. 서길수 중화인민공화국 학자의 고구려 왕릉 비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4그룹 발해의 정체성. 14. 정진원 중공의 남북국 시대 반론에 대한 비판. 15. 한규철 발해의 주민 구성에 관한 연구. 16. 이병건 고고학을 통해서 본 발해 건축 문화의 정체성. 17. 김휘현 요대의 발해 유민 연구 중공 학자들의 논저에 대한 토론. 18. 한규철 중화인민공화국의 발해사 연구 현황과 전망. 5그룹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인은 모두 중국인이 되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없었다. 발해, 요, 금, 명, 여진, 청의 역사적 정체성. 19. 박승범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 20. 서병국 요 제국 거란족의 한족 통치사 한거 일체적 중화 사상의 허구성 비판. 21. 박원길 원나라는 몽골의 지배사인가 중국사인가. 22. 남이현 명과 여진의 관계 명은 압록강 북쪽을 다 차지하였는가. 23. 박한설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 24. 박선영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구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역사적 정체성. 프로젝트 3의 결과를 묶어서 펴낸 책이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이다. 이 책이 가진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 최초의 종합적인 대응 논리 개발이었다. 적어도 동북공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본보기를 꾸며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왜곡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으나 한국의 대응도 주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학술 단체가 순수 학술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 속에서 온 국민이 참여한 기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결과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한국사, 경제사, 친화사, 몽골사 같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시대도 상고사에서 근대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기 위해 2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3회의 합숙 훈련과 4회의 학술 발표를 통해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쳤다. 비록 작은 연구비를 받았지만 참여하는 학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연구 성과를 대부분 수집하여 번역, 연구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학자의 연구사와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다. 3. 한중 역사는 물론 몽골과 중앙아시아 관계 민족사들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함으로 해서 강대국 위주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사관과 역사적 관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